소개받은 조혜민입니다. 비둘기를 대신해서 왔고요. 저는 도시 공간에 사는 동물들에 특히 관심이 많고 좀 유난히 좀 비둘기가 눈에 들어와서 비둘기가 어떤 동물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거에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작년에 도시인들을 위한 비둘기 소개서라는 책으로 좀 엮게 됐고요. 이거 뭐 평소에 비둘기를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먼저 비둘기가 어떤 동물인지 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둘기를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어떤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해야생 동물로서의 비둘기 지금까지 어떻게 좀 왔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 뭐 제도의 문제점 같은 것들 좀 간략히 얘기하고 또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좀 먼저 짚으려고 만들어 본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그냥 비둘기라고 하는 이 동물의 정확한 명칭은 집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바위비둘기를 원종으로 가축화된 종이고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의 손에 굉장히 오래 길들여졌고 또 전 세계 곳곳으로 옮겨졌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이렇게 비둘기가 서식하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제 책의 목차이기도 한데요. 뭐 이게 뭐 법적인 뭐 학술적인 범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물을 바라볼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뭐 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인류 문명과 비둘기가 거의 같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 모든 범주에서 비둘기가 다 모든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사실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실 것이 이제 전서구라고도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목적의 비둘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이집트의 뭐 선원들이 배를 타기 전에 비둘기를 싣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뭐 19세기 중반 뭐 20세기 초반까지도 뭐 라디오, 뭐 전화, 전신 이런 게 발명되고서도 이제 자리 잡기 전까지도 비둘기가 굉장히 유용한 통신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선 비둘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장식 축산 시스템으로 한 해에 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도축할 정도로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농장으로 비둘기를 기르는 곳도 있고요. 뭐 고대 중세는 뭐 굉장히 귀중한 먹거리로 비둘기가 여겨지면서 또 이렇게 사육이 꾸준히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그 인위 선택의 예시로 그 비둘기 품종이 막 초반에 나열되어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처럼 한 17, 18, 19세기 뭐 그 무렵에 비둘기 품종 개량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흔히 이제 관상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뭔가 독특한 외형을 지닌 그런 방향으로 개량이 많이 되었고요. 이런 품종 비둘기들은 여전히 키웁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진은 우리나라 청계천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런 품종 비둘기, 이렇게 버려진 비둘기나 아니면 뭐 낙오된 경주 비둘기 이런 비둘기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또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해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비둘기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도로가에 있고 막 광장에 모여 있고 바닥에서 뭔지 모르는 뭐 이런 거를 뭐 먹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간판, 가로등, 뭐 아파트 실외기, 그 에어컨 실외기, 뭐 나무 뭐 이런 곳곳에 막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다리 아래, 뭐 건물 옥상, 뭐 구조물, 뭐 전선 이런 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해 야생 동물이죠. 그래서 2009년에 지정이 됐는데 일단은 그 전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조선시대 뭐 그 이전에도 뭐 한반도에 비둘기가 들어왔었다라는 뭐 기록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통신 목적이었고요. 이제 군이나 기관 통해서 비둘기들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훈련된 비둘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에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날리는 일도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비둘기 사육 문화가 이제 또 좀 확장이 됐고요.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이런 국가 행사들에 동원할 목적으로 비둘기를 좀 상당히 많은 수로 직접 기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는 옛날 서울시청 옥상에 비둘기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 통신 목적은 사실 이제 다 사라지고 어떤 이런 행사의 어떤 축하, 장식을 하는 이렇게 날리는 이렇게 용도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탈되는 비둘기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또 비둘기를 기를 때 뭐 완전히 가둬놓고 기르지 않고 이제 풀어놓고 기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수가 너무 많아지면 뭐 다른데 뭐 줘버리고 뭐 그러다가 못 기르게 되면 그냥 비둘기장 철거하고 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그냥 두고 이제 그런 식의 시간이 지나면서 야금야금 비둘기의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에 들면은 이제 비둘기가 문제다, 뭔가 비둘기가 피해를 준다, 뭔가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외신을 통해서 뭐 해외 비둘기 퇴치, 뭐 해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막 이런 조치까지 취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또 우리나라로 전해오고 뭐 이런 영향도 사실 저는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뭐 비둘기에게 뭐 먹이를 주고 뭐 다친 비둘기를 돌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교양 있고 뭔가 이렇게 선의로운 행동으로 계속 여겨지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둘기를 이렇게 고의로 죽이는 사건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비둘기를 기르던 문화가 이어지던 시기였고 또 평화의 상징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비둘기를 해칠 수가 있냐 이게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뭐 사회 문제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고 좀 여러 차례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런 범죄에도 비둘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게 사육되던 비둘기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문단의 이제 전문가 멘트를 보시면은 이게 뭐 농수산부 쪽에 가축 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야생 상태에서 조소부법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야생생물법 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에 떠 있는 상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비둘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면 혹은 관리한다면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없는 상태에서 좀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비둘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서울시가 법제처에 질의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야생동물로 볼 수 있냐라는 이제 법령 해석을 요청을 한 건데요. 이제 당시에 환경부는 이 비둘기가 뭐 산, 들, 뭐 이런 자연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 살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법령 해석을 한 이제 내용은 어쨌든 사육되지 않고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야생동물로 봐야 한다라는 어떤 해석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지 않은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므로 야생동물이 도시에 서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해석을 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나오면서 비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이제 빠르게 마련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듬해에 이제 2009년에 이제 바로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수막이 이제 붙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것이 개체수 증가의 이제 원인이다라는 어떤 분석인 거고, 먹이를 주지 않는 어떤 최소한의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이 주지 마세요. 이런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이렇게 비둘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시설물들도 이제 하나씩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른 유해 야생 동물에 비하면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잡혀서 죽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동물들은 다 이제 포획 사살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또 애초에 그 수렵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도 하고 유해 야생동물 제도가. 근데 물론 비둘기도 잡아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유해 야생 동물이니까요.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업무 지침에 까다롭게 명시는 돼 있어요. 그래서 포획을 하는 대상 그리고 포획을 할 경우에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동물에 비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서식지가 인간의 생활 공간과 완전히 일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포획하는 방식으로 뭐 총기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긴 하죠. 이제 그러다가 올해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이 주기를 금지를 하긴 하는데 뭔가 강제 수단이나 처벌 근거가 없어서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이제 지자체가 그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 금지 구역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해 1월에 시행이 되었고요. 지금 27개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진도가 느리다. 왜 이렇게 조례 제정이 안 되는, 우리 지역에선 조례 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뭐 그런 기사들이나 인터뷰 같은 걸 좀 찾아보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왜 이제 조례 제정을 안 하는 지역은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어떤 뭐 사회적 갈등, 찬반, 논란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금지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비둘기 개체수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뭐 단속도 해야 되고 할 것인데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불가능하다, 뭐 중앙정부에서 뭐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일부 뭐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비둘기의 피해가 뭐 그렇게 크거나 민원이 많거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뭐 조례 제정을 할 정도로 뭐 그런 우리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곳은 이제 서울시입니다. 그 시행에 맞춰서 조례 제정하고 지금 계도 기간 거쳐서 7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과태료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 뭐 한강공원들 이런 곳들 해서 총 38곳이고요. 처음에 사실 저는 이 제도가 이제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큰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 피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은 뭐 주택가나 뭐 우리 집 앞, 뭐 사유지 간의 어떤 뭐 갈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뭐 공공이 관리하는 도시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뭐 금지구역을 지정하다고 한들 뭐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비둘기의 삶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는 먹이에 의존하는 비둘기의 비율이 굉장히 저는 이제 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더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두 개는 그 모시의 이제 조례 제정을 위한 소관위 회의록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거 조례 제정해서 금지구역 지정하면 단속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질의가 오가는 와중에 이 병에 대한 어떤 유발성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부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이거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나쁜 동물이다. 이게 좋은 동물이 아니다. 인간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라는 걸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게 이 단속을 잘 하시기 바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다른 의원님의 인터뷰인데요.
이제 민원이 굉장히 심각했다. 지금까지 비둘기에 대한 민원이. 그리고 동물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냐. 이제 뭐 이런 뭐 내용을 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인식들은 이제 또 다른 곳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비둘기 한 11마리가 집단으로 죽는 게 이제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 범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이제 잡혔는데 이제 그 기사에 대한 이제 댓글이죠. 그래서 너무 혐오 표현 빼고 그래도 좀 읽을 만한 걸 가져온 건데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수 줄이려고 유해야생 동물 지정한 건데 뭐 죽였으니 잘 된 거 아니냐? 왜 죽이면 안 되냐? 그리고 뭐 유해야생 동물 죽었다고 뭐 조사하니 뭐 정밀 검사하니 하는데 이거 뭐 행정력 낭비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유해야생 동물이라는 그 표현에서 오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동물에 대한 윤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사실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정책 집행의 효율성, 타당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뭐 유해하다, 나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특정 동물을 악마화해서 이렇게 뭐 없애도 괜찮은, 죽여도 괜찮은 동물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이런 악순환이 이 먹이주기 금지 제도를 통해서도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해외 자료를 보다가 좀 지금 상황과 조금 이렇게 설명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발췌를 해온 건데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문제냐? 아니다. 사실 먹이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 알게 모르게 유발되는 우리 인간 활동으로 생기는 모든 것들을 비둘기는 먹이원으로 삼아서 산다. 그래서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고 해서 뭐 큰 효과가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 비둘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심지어 동물 학대를 조장하더라 경험상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거의 같은 설명이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비둘기가 나쁠까? 왜 비둘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 했을 때 뭐 앞에도 이제 뭐 설명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매개체로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공중보건상의 어떤 공포심, 위험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질병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배설물로 야기되는 뭐 곰팡이균이나 세균 아니면 뭐 기생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열이 돼 있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가 막 비둘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막 아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만은 사실 비둘기가 인간과 좀 가까이 오랜 시간 지냈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많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흔한 병원체를 비둘기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게 뭐 전파율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뭐 실제 전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뭐 조사나 이런 건 사실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뭐 비둘기 무리 속에 막 이렇게 뭐 들어간다거나 뭐 배설물을 뭐 손으로 막 만진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접촉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비둘기가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뭐 0%다, 제로다 이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동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다 지금 우리는 유해 동물인 건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위험성을 모든 존재가 이렇게 서로 지니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 괜찮은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비둘기가 뭔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뭐 질병 매개 가능성이 뭐 특별히 더 높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유난히 뭐 더 심각한 질병을 매개한다거나 뭐 또 그런 증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어떤 환경이 더러워지는 부분일 겁니다. 이 배설물이나 깃털이 날려서 지저분해진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실제 민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비둘기로 인한 사고를 이렇게 보도됐던 걸 정리를 한 건데 사실 뭐 비둘기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뭐 비둘기를 피하려다가 이렇게 뭐 어디 부딪히고 또 비둘기를 쫓으려다가 단전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육교의 외장재가 떨어졌는데 그 안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다른 곳에 이렇게 드나들었던 틈이 있었겠죠. 그래서 비둘기가 물고 왔던 나뭇가지나 이제 배설물들이 쌓여서 부식을 좀 빨리 유발시켜서 이렇게 시설물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큰 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졌을 때 사람이 밑에 있었으면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큰 일인 것 같고, 큰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비둘기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그러니까 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나? 뭐 배설물이 쌓여서 건물이나 구조물에 손상을 준다면은 뭐 더 자주 청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비둘기의 수, 어느 정도와 비둘기와의 거리를 두었을 때는 우리가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느끼시겠지만 유해야생동물 제도는 굉장히 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동물에 대한 더 왜곡된 그런 태도를 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어떤 질문은 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틀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스위스, 독일인데요. 그러니까 비둘기 장을 짓고 비둘기들이 이제 이곳에 모여 살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위스, 독일의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국가의 동물복지 목표를 충족을 하면서도 또 비둘기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체수 조절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공감대는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이제 바젤에서 1988년에, 이제 독일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1996년에 이제 이 비둘기장 방식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 모델이 좀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지면서 이제 스위스나 독일 곳곳에 좀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둘기장을 짓고 관리 인력을 두어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밥과 물을 제공을 하고요. 그 비둘기들은 이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멀리 활동을 할 필요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비둘기 이 주변에 이제 배설물들이 많이 쌓이겠죠. 아니면 이제 도시 곳곳에 흩어졌을 배설물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리의 효율이 훨씬 좋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그리고 또 알을 낳으면은 가짜 알로 일부 이제 바꿔치기를 해서 이제 번식률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개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뭐 법적으로 뭐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걸 뭐 제한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상당수 많은 지역에서 뭔가 공공질서 유지 뭐 이런 차원으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어떤 지역은 이렇게 일정 공간에 제한적으로는 비둘기 먹이 주기를 허용하는, 이렇게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뭐 먹이의 종류나 먹이의 양, 또 먹이 주는 시간, 그리고 이제 먹이를 준 다음에 이제 청소를 잘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무들이 좀 상세히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비둘기와 인간이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니 어떤 뭔가 인간의 피해를 그래도 줄이면서, 그리고 또 비둘기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확보를 해주자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조금 약간 진일보한, 그러니까 비둘기를 보는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서 비둘기에 대한 동물복지 문제를 이제 국가가
뭔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뭐 있다면은 뭐 베를린 지역에 뭐 어떤 기관이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인데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랑 이제 수의학 전문가가 같이 작성을 한 문서인데, 이제 여기에서의 큰 전제는 비둘기가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비둘기와 또 지금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 비둘기가 유전적으로도 동일하고 뭔가 행동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좀 덜 갖고 좀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유전적으로나 행동학적으로나 다른 동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비둘기들이 탈가축화되었다라고 하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에 대한 법적인 의무, 국가의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동물복지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동물복지를 이제 이행해야 할 이제 의무가 있고, 비둘기도 그 동물 중에 하나고 당연히, 그래서 그 비둘기의 고통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비둘기들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사육을 하다가 뭐 사육을 뭐 포기했거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하는 비둘기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자가 돌보지 않은 이 가축들의 후손들의 습득자로서 이 지자체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한 단체에서 비둘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문서인데, 여기서도 그 비슷한 전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지금 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탈가축화 과정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야생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산, 들, 뭐 바다 이런 야생이 아니고, 또 비둘기가 원래 그런 곳에서 살다가 뭔가 이런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식지를 넓혀서 인간의 서식지와 겹쳐진 뭐 이런 수준의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를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이제 동물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좀 반영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뭔가 뭐 가축화의 원죄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다, 개체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인간이 만든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 선택으로 선택적 번식을 통해서 번식률을 높이는 쪽으로 비둘기를 긴 시간 길러왔고, 그렇게 비둘기가 그런 형질이 갖춰지도록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고 인간이 개입한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또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책임을 고려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문제를 이렇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곳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했던 걸 좀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도시의 틈에 비집고 들어온 게 아니라 비둘기는 도시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주 먼 인류 조상들이 벌인 일을 왜 우리가 해결해야 하냐고 따져 묻고 싶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와 함께 살아야 하고 나쁜 새라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비둘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고 비둘기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느리지만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 국가의 책임을 조금씩 더 넓히고 이렇게 깊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믿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걸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비둘기를 대신해서 비둘기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비둘기가 있으면 좀 불편하고 성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냄새도 나고요, 뭐 시끄럽고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비둘기를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오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